519년 문자명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맏아들 흥한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장손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궁중에서 준비된 태자였고 이미 왕위 계승을 예고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외교와 내정을 지켜보며 성장했고 이제는 그 무거운 자리를 스스로 감당해야 할 때였습니다. 520년 봄 고구려의 사신이 남쪽을 향해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양나라. 문자명왕의 죽음 이후 새 왕이 즉위했음을 알리고 기존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절차였습니다. 안장왕은 부친 때부터 이어진 양다리 외교, 곧 북위와 양나라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전략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었습니다. 양나라 황제 고조는 곧장 응답했습니다. 2월 안장왕을 영동장군 도독 영평이주 제군사 고구려왕이라는 칭호로 책봉했고 왕에게 입는 옷과 쓰는 칼, 몸에 지니는 폐물을 하사했습니다. 고구려는 명목상 자주국이었지만 남조에게는 외형적으로 신하의 형식을 취하며 그 대가로 체면과 외교적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양나라 사신 강법성이 고구려에 도착하기도 전에 북위의 해군 병력이 그를 바다에서 붙잡아 낙양으로 압송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해상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북위가 양나라의 외교 행위를 정면으로 봉쇄한 사건이었습니다. 북위 입장에선 고구려가 남조와 밀착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북위도 안장왕을 안동장군, 영호동 이교의, 요동군 계곡공 고구려왕으로 책봉하며 양나라의 행위를 맞불 노트 따라 했습니다. 이 두 제국은 고구려를 사이에 두고 마치 한 여왕을 사이에 둔 두 제후처럼 자존심과 위신을 걸고 경쟁했습니다. 그럼에도 안장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을 9월 고구려는 다시 사신을 보내 양나라에 조공을 올렸습니다. 사신이 잡히든 제후 칭호가 중첩되든 안장왕은 양국 모두와의 외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한쪽의 환심이 아니라 양쪽의 인정이었습니다. 안장왕은 누구의 손도 완전히 잡지 않았습니다. 동북아에서 북위와 양나라의 세력이 팽팽히 맞서고 있을 때 고구려는 그 둘 사이에서 스스로를 하나의 제국처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중심에 안장왕의 균형 감각과 포기하지 않는 외교술이 있었습니다. 521년 여름 4월 안장왕은 북방의 졸본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은 단순한 순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된 지 3년째였고 여전히 부친 문자명왕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점이었습니다. 게다가 전년도엔 양나라와 북위 사이에서 벌어진 사신 납치 사건으로 외교 질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안장왕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외부의 눈치를 보기보다 안으로부터 자신의 자리를 다시 다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구려의 시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조 주몽이 나라를 세운 땅, 졸본. 그곳에 사당 앞에 선 안장왕은 조용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제사는 조상에 대한 예를 넘어 고구려라는 제국의 시작에 다시 스스로를 연결시키는 의식이었습니다. 5월 졸본에서의 의례를 마친 안장왕은 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멈춰섰습니다. 그가 지나간 주와 읍, 마을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 한 사람당 곡식 한 섬씩을 나누어주라 명했습니다. 이 곡식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이날의 행보는 고구려 왕실에서 보기 드문 민심 직접 순례이자 구제였습니다. 안장왕은 칼이 아니라 곡식으로 민심을 얻은 왕이었습니다. 523년 봄 가뭄이 들었습니다. 대지는 메말랐고 농사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고구려는 생존을 걸고 움직여야 했습니다. 가을 안장왕은 군사를 일으켜 백제를 침공했습니다. 이 공격은 단순한 영토 확장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기후 재난 속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원과 곡창을 얻기 위한 실리 중심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겨울에는 기근이 더 심해졌고 안장왕은 곧바로 창고를 열어 백성을 구휼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쟁과 민생 모두를 포기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11월 북위에 사신을 보내 좋은 말을 진상하며 외교 관계도 지속했습니다. 526년과 527년에 고구려는 다시 양나라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남조와의 관계 역시 꾸준히 관리되었고 고구려는 여전히 양국 사이에서 스스로를 중심으로 두는 외교를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외교의 끈은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었고 이는 전쟁과 기근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고구려가 국제적 위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이었습니다. 529년 봄 3월 안장왕은 황성 동쪽에서 사냥을 벌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의가 아니라 병력 점검과 국경 순찰의 성격을 띠는 군사적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마침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고구려는 백제와 어곡 지역에서 정면으로 충돌했고 2000여 명의 백제 병사들의 목을 베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전쟁은 문자명왕 때의 실패를 딛고 안장왕이 처음으로 기록한 명확한 군사적 승리였고 고구려의 남방 우위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531년 여름 5월 안장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위 13년 그의 사후 양나라에서는 기록의 오류로 제위 8년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13년 동안 왕자를 지켰던 임금이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 북위와 양나라 사이에서 외교의 칼날을 조율했고 기근과 전쟁 사이에서도 민심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안장왕은 조용히 실리를 쌓은 왕이었습니다. 외교에서 한치도 흔들림이 없었고 전쟁은 반드시 필요한 때에만 썼으며
백성에게는 직접 곡식을 나눠주던 군주였습니다. 그의 생애는 강한 공격보다 더 강한 버팀과 균형으로 이루어진 시간이었습니다.